주택시장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이요? 네, 근본. 네, 기초. 주택시장이 하고 있는 뭐 기능? 근본? 뭐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 근본을 안 찾고 엉뚱한 걸 찾는 사람 많아요. 주택의 기능이 뭐 주거죠. 그죠? 네. 또 하나는 측면이 자산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만 설명할 거 있나요? 이건 기능 측면이고 내가 이거는 자산 측면에서 이거 두 개 말고 설명할 게 없어요. 주거는 뭐가 담당합니까? 공급이 담당하죠. 요거 뭐가 연결됐죠? 수요가 연결됐죠. 요거는 자산이니까 가격이죠. 수요 공급 가격이죠. 주거니까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요. 이 공간 시장이라 합니다. 공간, 어떤 대구라는 공간, 부산이라는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 시장이에요. 그래서 공급 환경이라고 해요. 공급에 따라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주거의 가치가 바뀌면은 자산의 가치 바뀌죠. 광고 카피 같네요. 네, 주거의 가치가 바뀌면 자산 가치 바뀌죠. 주거의 가치가 바뀌려면 뭐가 적어야 되죠? 공급 줄어져야 되죠. 네. 얘가 바뀌면서 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제외하고 얘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산이니까 우리가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률하고 동반해서 가죠. 네. 그 화폐량하고 또 연관돼 있죠. 또 금리하고 연관돼 있고. 통화량, 금리. 통화량. 얘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을 하거든요. 천천히 성장을 합니다. 그죠? 결국 물가 상승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변할 때가 있죠. 금리 이런 것들. 그래서 외부 충격. 네. 여기는 우리가 뭐라 하면 금융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에 담겨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예측하려고 해요. 여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IMF나 금융위기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대박 나죠. 명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분은. 돈 버면 여기를 공부하시면 돈을 다 벌습니다. 여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순수한 주거의 가치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중에서도 이 수요 중에서도 순수하게 주거는 뭐죠? 전세잖아요. 전세는 순수한 주거만 있잖아요. 네. 그죠? 순수한 주거의 가치, 사용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자산의 가치가 전세가 움직이면서 자산의 가치도 움직이면 얘가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린다 하잖아요. 네. 맞죠? 네. 순수한 주거의 가치가 변하면 자산의 가치 변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이 전세 변화 뭐하고 연결됐죠? 전세 가격이? 예. 공급이잖아요. 전세 물량. 예. 공급이잖아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공급해야 되죠. 공급은 어떤 공급이야?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공급을 공부하셔야 돼요. 얘도 공부하는 게 맞는데, 얘는 어려워요. 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 변화에 따라서 주거의 가치가 변하고, 주거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변한다. 그 주거에서도 타고 내려가면, 네. 결국에는 전세예요. 전세와 네. 공급. 네. 그 전세에 관련된 모든 통계들이 가장 선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전세가 뭐냐면은, 우리 시장 기초예요. 펀더멘탈이에요. 가격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매매 가격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 매매 가격이에요. 이 매매 가격이라죠. 여기가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예요. 여기 가율이죠. 네. 그죠? 전세 가율. 전세. 여기 매매가, 여기. 요 매매가는 우리가 많이 변해요. 갭. 네, 갭이. 요 갭이. 네. 근데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매매가에 대한 용어는 되게 많다고요. 그죠? 호가, 시세, 매매가, 실거래가. 왜 그럴까요? 변한다는 거예요. 전세가는요. 전세가. 하나밖에 없죠. 뭐하고 연결했죠? 공급. 딱 하나죠. 얘는 수없이, 매매가를 움직이는 건 수없이 많아요. 구글에 쳐보세요. 매매가와 상관관계 있는 걸 치면은 어마어마한 게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전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공급이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뭐 학군, 지하철, 서울은 GTX 막 그런 개발 호재. 개발 호재. 여기 또 개미여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해보세요. 얘가 떨어지면 얘는 다 그냥 끌리 내려오는 겁니다. 얘가 내려오게 되면 얘는 다 끌리 내려와요, 그냥. 가격의 구조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고 전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공급을 배워야 돼요. 왜? 공급이 가장 선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행해서 나오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어요. 어떠한 통계도 다 후행 통계예요. 딱 한 개. 공급만 선행입니다. 지금 분양하면 2024년 정도에 입주해요. 그래서 공급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요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수요는 우리가 움직이는 알 수 없지만은 전체 공급량으로 시장을 파악할 수,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공급량, 수요의 양에 따라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변하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 지하철에 이런 걸 공부 한 번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공급량은 계속 변하죠. 계속 바뀌잖아요. 얘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니까. 뭘 공부해야 되냐. 공급량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수익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얘가 움직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다 도태돼요. 나중에. 내 자산을 못 지킵니다. 기업 매각이 6개월 하고 3년 떨어지면 성공한 거가요?
맞죠? 네. 개입력이 1억 올랐고 4억 떨어지면 실패한 투자예요. 공급을 공부하게 되면 3년 이상 우리 예측할 수 있고요. 서울은 엄청나게 길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공급을 공부해야지 긴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력이 전망 아니에요. 물건 찾는 방법이죠.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부동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전망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짧은 전망이잖아요. 수도권에 2006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죠. 2012년, 13년 초까지 떨어졌어요. 네. 6년 떨어졌어요. 6년. 개입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동안 오르고 6년 떨어졌다. 자, 보세요. 지금 2 플러스 2 됐죠. 4년을 전망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그렇죠. 네. 이게 개입력이 전망해야 되겠습니까? 4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성공하죠. 지금 뭐 계집도 네, 오른다 이러니까. 네, 다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위에 이거 하신 분들이 다 없다고 시장에 또 자기 자신 못 지키고 다 또 그래서 이 하락기 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아, 참 보셨겠네요, 한번. 네. 뭐 보셨겠네요. 네. 저는 대구에서 보면은 없어요. 사람이. 사라지셨어요? 네. 지금 또 많이 나왔죠. 최고 급나는 분들이 언제 나오는 분들이냐. 15년부터 나오신 분들. 맞습니다. 저 적극적인 분은 17년부터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최적집 나와. 지금 21년이잖아요. 근데 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 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강의도 하고 엄청나게 지금 해요. 제일 겁나요, 사실. 유튜브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네. 저는 보고 웃는데 네. 엄청 많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공부 수준 내가 들어보면은 2011년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니 또 0.05 이러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네.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시장의 움직임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공급하고 이쪽에는 자산이 있잖아요. 이 시장이 너무 지금 여기 금리가 낮아가지고 네. 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이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만 공급이 떨어지면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자마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투자자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또 마찬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바로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08년도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투자한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투자한 겁니다. 요거의 서포트에 의해. 네, 서포트에서 공급이 좋은데 무조건 다 오르게 됐어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 선택해도 이 환경에 대해서. 근데 우리 여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우산 같은 거예요. 우산. 비가 안 오면 우산 같은 거죠. 우리 우산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투자한 거예요. 비를 한 방울 맞지 않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온 거예요. 더 지금 금리 더 올리지 않는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공급 주는 도시들은 지금 다 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와서 710 대책 나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보유세 때문에 지방 물건 던지고 지방은 떨어질 거 이렇게 했죠. 잠시죠. 잠시 주체마다 다시 전 지방도 다 오를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이런 공급의 영향이 그대로 시장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급이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 또 되게 중요해요. 네. 도시마다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호수 이런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왜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공부를 그만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0.05 안 맞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예. 도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막 도시가 이렇게 있고 수많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시 한 개 인구 곱하기 0.05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구는 이렇게 생겼지만 부산은 또 다르게 생겼어요. 김해 있고 양산도 있죠. 이제 충청도 보면은 우리가 대전 있고 여기 세종 있고 천안 있고 청주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똑같이 곱하기 0.05로 해요? 이동이 다 다른데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급의 영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예측을 뭐로 하냐면은 전세로 해요. 그래서 네. 전세다. 네, 시장 예측을 그렇게 가장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주거의 가치가 변할 때 전세가 변하잖아요. 네. 그 전세의 변화가 매매를 밀어올리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매매를 밀어올린다. 그것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급이 주거의 가치를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의 가치가 빌라도 오를 때 올라요. 너무 공급이 없으면 빌라도 오릅니다. 그거는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오죽하면 빌라 사겠어요. 빌라 안 오르잖아요. 빌라 오른 거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여기 상암동이잖아요. 네. 상암동인데 여기 상암동 아파트가 요 주위에 있잖아요. 여기 전세가 하나 나왔어요. 전세 얼마만 나왔을까요? 그 전세물 얼마 있다가 나왔을까요? 2년. 근데 그분 10년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죠. 3년 살았으면? 다 다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2 플러스 2가 4년 살 수도 있죠. 네. 나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관점하고 다른데요. 이게 이제 이 관점인데 많은 분들이 그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장의 관점에서 제가 공급량도 시장의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이 매물량도 시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물량은 3년 만에 나온 겁니다. 자, 이 전세가 빈 전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분
옮겼겠죠. 그 빈집은 또 얼마나 생겼을까요? 뭔가 새로운 공급이 나왔을 때 나오죠. 그러면 모든 집들이 빈집은 3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잘 헷갈리죠. 좀 더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10년을 내가 이제 집에 거주했어요. 어떤 집에 서울에 와서 전세를 거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10년 차에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를 했어요. 그럼 13년 만에 그 집이 비었죠. 나의 관점에서는 13년이죠. 근데 시장의 관점에서는요. 아, 그러네요. 시장에서는. 시장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3년씩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시장은 3년씩 돌아갑니다. 전체 시스템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시장 구조가 3년을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 책에는 3년 누적 공급량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에서 나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신혼부부가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신혼부부는 집이 그 돈이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세 떨어져. 네. 들어오자마자 분양받잖아요. 그래도 3년이죠. 근데 신혼부부는 매년 결혼하죠. 매년 들어오는데 공급은 3년만 되잖아요. 매년 들어오는데 공급은 3년만 한 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우리 재고주택. 구축. 네, 구축. 이 4년차 되게 되면 밀려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서 거래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거래량이 얼마냐. 이 3년치 누적량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동수요. 내부의 들어온 수요. 이게 균형점이에요. 제가 제 거래량 균형점 말씀드렸죠. 이게 균형점이에요. 근데 이게 16년밖에 없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여기서 머물렀다가 나와서 누적돼서 머물렀던 사람이 여기서 거래가 3년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시장을 멈추려면요. 3년치 공급하는 시장 멈춥니다. 그러니까 밀려있던 걸 한꺼번에. 네. 그래서 3년치가 공급 안 되면 상승하고 누적되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2016년부터 울산, 대구도 2016년, 17년 하락했고요. 부산이 2017년 하반기, 그리고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잖아요. 딴 도시도 있고. 2016 요때 하락했어요. 여기부터 3년 전에 보세요. 19년이죠. 19년부터 이렇게 오르고. 맞습니다. 도시만 약간 틀리지만. 공급 없다면, 4년차에 공급 없다면 밀려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뒤로 갈수록 지방은 더 올라가게 되겠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내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책을 안 본다 했잖아요. 정책 이 시장에 끼어들 그게 없어요. 구조가 없어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도 데이터로 보면 공급 물량이 이렇게 굉장히 있는 걸로 적정 수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거 넘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많아져요. 그거 넘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네. 지금이 그게 고비인데 조금 다르게 봐요, 저는. 우리 대구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대충 얘기했는데 대충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래서 개인 매우기 하려고 막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미리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게 되면 수도권은 엄청 길거든요. 이 사이클이요. 저는 이 수도권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인데 이게 수도권은 공급을 안 해도 공급을 하지 않아도 시장 2026년 정도에 멈춥니다. 사이클상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좀 적더라도. 정부가 막 안 넣어도 그런 정도의 민간에서 해도 돼요. 근데 공급을 하게 되면 좀 당기지겠죠. 변수가 돌면 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 변수가 돌잖아요. IMF 금융 이런 변수, 네. 정책도 변수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수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뒤에 사이클, 우리가 다음에 하락기, 그 다음 상승기가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분양 여기 엄청 날 거예요. 지금 나중에 다음 사이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미분양이 어마어마한 사이클입니다. 이 정책 안 바꾸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했잖아요. 2+2 되면서 여러분들 투자자가 이제 4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자가 있고 여기 임대가 있잖아요. 이 수요를 투자 수요가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이 수요가 근데 여기에 상승을 해야 넣죠. 상승을 하는데 왜 사요? 분양을 왜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분양을. 우리 시장에는 적정한 공급량을 넣어도 여기까지 적정 공급량이에요. 맞죠? 시장에서 말하는 적정 공급량이에요. 여기까지 넣어도 이거는 뭡니까? 미분양이라니까요. 이 미분양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인다. 다음 시장에. 그 다음 미분양이 쌓일 때 우리는 다 주고 다음만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 낼 수 있어요. 이 시장의 구조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갭맥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볼 때. 쫓아다니면서. 이 구조만 알면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매하고 전세하고 개입을 줄이려면, 수요의 개입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지난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2+2 때문에, 2+2 이것 때문에요. 전세가 만기된 물건들 있잖아요. 투자자 물건들. 공실 물건 되게 많이 생겨요. 들어보셨어요? 4년 올려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4년 뒤에 하락할지 모르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 일단 놔둬보는 거예요. 일단 비워놔. 일단 비워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1년 됐으면 어떨까요? 투자자가. 1년 전세 놓죠. 6개월 됐습니다.
놓죠. 시장이 자유롭게 바뀌면 이 계약기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놓죠. 놓죠. 그러면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딱 붙어요. 정말 딱 붙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이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거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전세하고 매매 수요 갭이 엄청 벌어지면서 이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장 구조상이요. 투자자 입장은 되게 좋아요. 시장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대보세요. 이 미분양이 사달라고 난리 날 거예요, 또. 투자자한테. 사달라고. 제발 좀 사달라고. 근데 미분양이 터져나가도 전세는 또 다락같이 올라요. 왜? 여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이렇다. 그래서 이 시장 구조만 알면은 막 개입 500짜리 이거 안 사러 가도 된다니까요. 여기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 미리 들어가서. 1년 전 들어가서 미분양 막 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분양권 개수 제한도 없을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장에 그랬잖아요. 분양권 개수 제한 없었어요. 그죠? 그 시장 또 옵니다. 시장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훨씬 쉬운데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막 그런 공부들. 뭐 금융 공부들. 거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거 하신다고요? 맞추지도 안 돼.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좀 다 안타까워요. 사실 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쨌든 나중에 하락기가 오더라도 폭등한 다음에 조정이 올 것이 아니냐. 이제 아마 그런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괜찮죠. 저도 지금 하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죠.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락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수익 낸 만큼 못 가져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구조를 모르면은 내가 빠져나갈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근데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100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